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땐 잘 들여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잘못 들이면 멀쩡하고 평범한 집도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사람 한 번 잘못 들였다가 줄줄이 이혼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까지 파탄이 날 뻔했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모골이 송연하기도 하네요. 저는 결혼해서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이 돌이 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장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한 탓에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잘 아는 편이었죠. 남편의 어머님은 저희가 한창 연애를 할 무렵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크게 다치셨고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죠. 그 일로 남편은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고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도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빈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가족 얘기를 많이 들었긴 하지만 그때까지 어머님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상황이 너무 비통하고 슬퍼서 저까지 꽤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갑작스레 어머님을 잃은 슬픔으로 많이 괴로워했고 그런 남편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듬어주고 위로도 해주었죠. 그 후에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잘 만나고 있던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경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편도 아버님 회사에서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사시는 집에서 몹시 가까운 곳으로 저희 신혼집을 구해서 살았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같이 출퇴근을 하니까 같은 동네에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코앞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시댁과 왕래도 잦은 편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인품이 좋으시고 워낙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이라 시아버지라고 해도 저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저희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아버님이 다 모이라고 하셔서 그러시더군요. 사실 아버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기간으로 치면 1년 정도 됐고 재혼 생각까지 있다고요. 저랑 남편은 그전까진 몰랐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버님을 자주 뵀는데도 아버님이 따로 만나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따로 언질도 안 주셨고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니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님과는 16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연세가 63이었고 그 여자분은 47이 된다는 거였죠. 저희 부부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희 부부하고도 10몇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젊으신 편이었던 거죠. 아버님은 그 여자분에게 푹 빠져서 진지하게 재혼을 준비한다고 하셨고 저희한테 소개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40대 후반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기도 하지만 날씬하고 관리도 많이 하시는지 나이보다도 또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반면 저희 아버님은 나이에 비해선 살짝 더 들어 보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두 분이 같이 있는데도 나이 차이가 확 두드러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은 저희 아버님한테 엄청 곰살맞고 애교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풋풋한 연인처럼요. 그 여자분은 기본적으로 웃는 얼굴이고 여성스럽고 애교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그 여자분에게 푹 빠지신 듯 했고 그 여자분도 아버님을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편견이 좀 있긴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 보였고, 과연 저 여자가 순수한 의도로 우리 아버님이 좋다고 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도 하시고 재산도 좀 있는 편이니까 일부러 접근하신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분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톡 까놓고 본인 또래 혹은 더 젊은 미혼 남자도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 외모와 성격인 것 같은데 열 몇 살 많은 데다 장성한 자식과 며느리, 손주까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한다는 게 선뜻 이해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슬쩍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여자친구분 말이야. 참 예쁘시더라. 나이보다도 더 젊어 보이시고. 그렇지. 근데 아버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뭐 우리 아버님이 인품 좋으시고 능력 좋으시긴 하지만 솔직히 두 분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우리 아버님이 남자로 느껴지나? 그게 뭔 소리야? 그럼 그 여자친구분이 우리 아버지 돈이라도 보고 접근했다는 거야? 솔직히 의도가 엄청 순수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당신 진짜 아줌마 다 됐다. 뭐라고? 두 분 아까 못 봤어? 서로 눈에 꿀 떨어지는 거. 그렇게 뭔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서로 너무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해서 그렇지. 왜? 아버지 재산 눈독 들이면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없을까 봐 그래? 라면서 빈정거리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를 그렇게 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 냅둬도 되잖아.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하셨는데. 나는 이제라도 아버지 웃게 해주는 사람 만나시니까 좋기만 하더라.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버님 인생이고 또 그 여자분이 성격도 밝고 좋으신 분 같으니 두 분을 축복해 드리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두 분도 결혼을 하셨어요.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결혼식을 올리셨고 그 여자분은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거죠. 두 분은 몹시 잘 지내셨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지만 여느 신혼부부와 다름없었어요. 결혼 후 아버님 표정이 밝아지셨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처음에 오해 아닌 오해를 했구나 싶어서 새어머님께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가까이 사는 데다 아버님과 남편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시댁과의 왕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새어머님은 하시던 꽃집을 접으시고 집에 계셨어요. 저도 집에서 아이 돌보고 있다 보니 한 번씩 시댁에 놀러 가기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멀리 이사간 친한 친구가 저를 보러 집 근처에 갑자기 왔다는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데 아이 때문에 나갈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아이는 당신에게 맡기고 저는 나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어머님?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지. 우리 용준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오랜만에 나가서 친구랑 수다 실컷 떨고 와. 나간 김에 밥도 먹고 오던지. 용준이가 자꾸 울고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 힘드실 텐데. 뭘 힘들어. 걱정 말고 갔다 오라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한 시간 정도만 얘기하고 올게요. 워낙 오랜만에 온 친구라.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간 김에 밥도 먹고 천천히 놀다 와. 저는 어머님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제가 챙겨온 기저귀 가방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기저귀 가방 좀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갔고 친구가 기다린다고 한 카페로 한참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기저귀 가방에 넣어둔 게 그제야 생각이 났죠. 아차 싶어서 급하게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놀란 기분으로 서둘러 거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당혹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바닥에서 뒤집기를 했나 본데 엎드린 상태에서 다시 뒤집지도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이가 그러고 있던지 말던지 그냥 소파에 옆으로 팔을 개고 들어 누우신 채로 TV만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바닥에선 아이가 숨 넘어갈 듯 우는데도요. 저는 너무 놀라서 용준아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에게 달려갔고 소파에 있던 어머님은 그제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를 안아보니 응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바지를 열어보니 기저귀에 응가를 잔뜩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가고 나서 얼마 뒤에 응가를 했던 모양인데 냄새도 이렇게 나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기저귀조차 안 갈아주고 그냥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으셨던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일단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고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엉덩이를 씻겼어요. 어머님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그제야 쩔쩔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휴, 미안해. TV 소리가 너무 커서 몰랐어. 용준이가 응가를 했구나. 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아이가 엎어진 채로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걸 모르실 수가 있나요? 게다가 아이가 병까지 싸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네 하고 대답만 하고 아이를 씻겼습니다. 아이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한참 울었고 저는 겨우 아이를 안아서 토닥이며 달랬죠.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옆에서 미안하니 어쩌니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저희 아이를 맡기고 간다는 게 확 겁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제 품에서 곧 울음을 멈췄고 저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휴, 왜? 이 어린애를 어딜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그냥 산책 겸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오려고요. 친구한테 저희 아이도 보여주고. 안 되지. 그럼 친구랑 얘기를 어떻게 나눠? 내가 좀 전에는 미안해. 딴 생각을 좀 하다 보니 울음소리가 안 들렸지 뭐야. 예. 근데 친구랑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 표정이 확 굳는 겁니다. 그러더니 왜? 내가 애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늘 웃는 얼굴이신 어머님의 표정과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자 어머님은 다시 웃으며 얘기하셨어요. 내가 봐준다니까. 미안해. 이제는 용준이한테만 집중할게. 내가 뭐 하나 집중을 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그래.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저 친구가 기다려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갔다가 그냥 집으로 바로 갈게요.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용준이도 씻겨야 되고.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아기띠로 들쳐안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당혹스럽고 이상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남편에게 전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예민하다고 그랬습니다. 새어머니가 TV 보시다가 깜빡하셨나 보지. 그게 깜빡이 돼? 될 수도 있지. 나도 멍 때리다 보면 주변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 용준이가 완전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내가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어머님 편을 들어? 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너무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거 좋은 버릇 아니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남편도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때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저희 애가 그 엎어진 상태로 얼마나 더 그러고 있었을까 아찔하기만 한데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이일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만 어머님을 지켜보니 어머님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뭐냐면 자꾸 아버님이 아닌 저희 남편에게 터치를 하거나 스킨십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뭘 먹다가도 남편 얼굴에 음식이 좀 묻었는데요. 남편이 얼굴에 잘 묻히고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보면 꼭 본인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휴지를 건네주거나 직접 닦으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꼭 몸을 일으켜 본인 손으로 남편 얼굴을 직접 닦아주세요. 게다가 남편이 나갔다 와서 땀을 좀 흘린 적이 있는데 웃으면서 땀까지 손으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웃기면 막 저희 남편 팔을 때리시며 웃으실 때도 있고 한 번은 저희 남편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웃으시기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일부러 남편 쪽으로 몸을 기대거나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님의 새 아내인 거지 남편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친어머니도 아닌데 행동이 좀 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장할 건 저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거슬리는데 정작 남편은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원래 여자들 중에 옆 사람 찰싹찰싹 때리면서 웃는 경우 많잖아. 새어머니도 그런가 보지. 당신은 새어머니가 뭘 하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봐? 라면서 괜히 얘기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남편의 반응에 저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안 그러셨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소위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는 너네 남편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던데 체력 보강하게 보약을 좀 지어주라든지 옷을 좀 시원한 걸 사주라든지 남편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을 엄청 대시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버님이 듣기에는 새엄마가 아들을 챙겨주는 것 같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지 싶더라고요. 왜냐면 마치 제가 똑바로 안 챙기고 제 역할을 안 하는 것 마냥 얘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한 번은 남편 간이 좀 안 좋다던데 간에 좋은 밀크시슬 같은 거 챙겨줬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놓은 거 있다고 했는데 어디 거 먹이냐고 하셔서 브랜드를 얘기했더니 아유, 거기 거 별로야. 성분 잘 보고 사야지. 인터넷에서 많이 뜨니까 대충 샀나 보네. 영양제 같은 거 잘 따져보고 사야 되는데 몰랐나 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디께 좋냐고 하면 여기께 성분이 좋고 또 어디께 성분이 좋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와, 새어머니 잘하신다. 너네 아버지 챙겨주려고 내가 공부 많이 했지. 그러시구나. 당신도 잘 들었지? 새어머니가 사라는 걸로 사. 아무거나 사지 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거기다 대고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좋은 거야. 그랬거든요. 저도 빈정이 좀 상해 있던 차라 말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혜영이가 내 말에 기분이 나빴나 보다. 네가 산 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혜영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웃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거 알려주는데도 괜히 혼자 발끈하고 짜증낸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은근히 저도 잘 후려치셨어요. 어머님은 좀 마르신 편인데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살이 꽤 쪘습니다. 임신 때 찐 살이 붓기처럼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아버님과 남편 앞에서 요즘은 애 낳은 여자들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애 낳은 걸로 안 보이더라고. 애 낳았다고 푹 퍼져 있지 말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혜영아, 너도 출산하고 나서 살이 잘 안 빠지지? 아, 예.
애 보는 거 힘들다고 자꾸 뭐 먹고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자꾸 몸을 일으키고 부지런을 떨어야 살도 빠지거든. 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집에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할 일도 많고.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여자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야.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애 낳고도 살 얼마든지 뺄 수 있거든. 게으른 여자들이나 살 못 빼는 거지. 라면서 저를 게을러서 애 낳고 살 못 빼는 여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남편하고 동갑인데도 저한테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를 잘 돌려깠던 거죠. 게다가 한 번은 어머님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마트에서 뭘 사왔는데 어머님이 신나서 하시는 말이 마트 직원이 우리 둘이 부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웃고요. 새엄마라고 해도 어쨌든 엄마와 아들인 사이인데 저렇게 착각한 게 너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징그럽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그냥 허허실실 웃는 남편까지 모자라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머님이 고도의 여우짓을 한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고 저희 남편에게 좀 남다른 마음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까지 자꾸만 들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어머님 행동이 너무 이상한데 싶기도 하고 저조차도 들쑥날쑥 헷갈렸던 거죠. 어디서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근데 어머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아버님이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다 근처에 방이 여러 개인 큰 펜션을 빌렸고 바다 산책도 하고 회도 먹고 시간을 잘 보냈죠.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펜션에서 포장해온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술도 한 잔씩 했죠. 어머님은 식사 후에 소화 잘 되게 매실을 한 잔씩 하자며 매실차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안 먹고 싶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치웠죠. 그날 남편은 술을 엄청 마신 것도 아닌데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제가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코를 엄청 고는 거예요. 아이도 깰 것 같고 저도 도저히 같이 못 잘 정도로 코를 골더군요. 그래서 저는 옆방에서 아이와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새벽쯤에 목이 너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자고 있는 옆방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자다가 깼나 싶어서 물컵을 든 채로 남편이 자고 있는 방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어머님이 자고 있는 남편 바로 옆에서 모로 누운 채로 남편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 유리컵을 떨어뜨렸어요. 유리컵 쨍 하는 소리가 나며 깨졌고 그 순간 누워있던 어머님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도 엄청 당황하시고 방에 계시던 아버님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며 허겁지겁 나오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시더니 어머님이 남편 방에 있으니까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을 보시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혜영아, 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놀랐잖아. 아니 주방에 잠깐 물 마시러 왔는데 상민이 자고 있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어와 봤던 거야. 상민이가 잠꼬대를 심하게 해서 잠자리가 불편한가 보고 있는데 혜영이 쟤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컵까지 깨서 내가 더 놀랐어. 라면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지금 남편 옆에 누워 계셨잖아요. 뭐야? 누워있어? 내가 언제? 얘가 미쳤나?
하면서 본인이 더 펄쩍 뛰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 난리가 나는데도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비몽사몽 일어났고 왜들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상민이 잘 자고 있나 한번 보러 온 건데 왜 그래?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봐? 어머니, 제가 다 봤다고요. 상민 씨 옆에서 새우처럼 누워서 빤히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잘 자고 있나 보러 오셨다면서 왜 옆에 누워 계셨냐고요. 뭘 내가 누워! 생사람 잡지 마! 얘 이상한 애네?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다 일어난 남편도 얼떨떨한 얼굴이고요.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가더니 여보, 혜영이 얘가 술을 마셨나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하지만 아버님도 어머님을 싸늘하게 보셨죠. 당신은 굳이 이 방에 왜 들어와? 말했잖아요. 상민이가 막 뒤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꼬대를 하길래 왜 그러나 악몽이라도 꾸나 싶어서 잠깐 들어온 거죠. 하지만 아버님도 어머님을 좀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으니까요. 나 미치겠네. 얘 혜영아, 너 왜 그래?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하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속으로는 도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뭐야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버님은 뭔가 생각하시다가 일단은 밤중에 이렇게 소란 떨지 말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쫓아가서 아버님에게 막 변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일이냐 하는데 갑자기 남편도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쿨쿨 자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저는 대꾸 없이 그냥 아기 있는 방으로 들어왔죠. 물론 그날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기분도 이상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완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원래는 인근에 있는 관광지에 하나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관광이고 뭐고 그냥 바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 가는 동안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갔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따졌죠. 어? 새어머니가 내 옆에서 누워 있으셨다고? 그래. 근데도 당신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 어떻게 그러지? 내가 너무 놀라서 유리컵을 떨어뜨리고 소리까지 질렀는데 안방에서 주무시던 아버님도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냐고. 난 정말 몰랐어. 나 참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새어머니가 왜 그러셨지? 내가 말했지. 당신 새어머니 좀 이상하다고. 당신 자꾸 터치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 같다니까. 근데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두웠고. 라면서 또 제 탓을 하고 새어머님 편을 슬그머니 드는 겁니다. 정말 열이 뻗치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자꾸 새어머님 편을 드나 의심스럽더라고요. 또 내 탓하는 거야? 당신이 자꾸 새어머니 편 드니까 나 이제는 좀 이상할라 그러네. 왜 자꾸 새어머니 편 들어? 사실은 새어머님이 방에 들어온 거 당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봐봐. 이렇게 이상한 순간에도 당신은 새어머님 편만 들고 있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분이 당신 친어머니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완전 남남이잖아. 그런 사람이 떡하니 자는 당신 옆에 누워 있었다는데 소름 끼치지도 않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리어 새어머니 편을 든다고? 나 너무 이상하네. 당신이야말로 진짜 자고 있었던 거 맞아? 사실은 깨어 있었던 거 아니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나야말로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새어머님이 굳이 왜 당신 자는 방에 들어간 건지, 왜 옆에 누워 있었는지, 당신은 그 와중에도 왜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는지,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왜 새어머님 편만 들고 있는지. 나도 모르지. 나는 그냥 잠이 들었어. 그것도 엄청 깊이. 옆에 누가 있는지 뭔지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
저는 남편도 이상하게 보여서 눈을 흘겼습니다. 남편은 황당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새어머니를 뭘로 보느냐 펄쩍펄쩍 뛰었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안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새어머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새어머님과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톡 까놓고 새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뭔가 다른 흑심이 있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절대 순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에게 따지기도 전에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는 크게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을 불러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행 갔다 오고 얼마 안 있어서 하신 말씀이었고 바로 이혼 얘기를 하시기에 좀 충격이었죠. 왜요, 아버님? 혹시 여행 그 일 때문에? 제 말에 아버님이 한숨과 함께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실 저희한테 말 못하신 게 있는데 그 얘기 또한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아버님은 최근 한두 달 사이부터 저녁에 기절하듯이 잠이 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녁 먹고 좀 있다 보면 노곤해져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면 아침인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혹은 어디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걱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잘 때는 푹 자서 개운하긴 하셨대요.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잠이 드는 일이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확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상하긴 하셨대요. 그렇지만 딱히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짚이는 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식사하고 나면 청귤차나 과일차를 꼭 타주신다고 했어요. 따뜻한 차가 몸에 좋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차에 무슨 가루 같은 걸 넣더랍니다. 아버님이 그게 뭐냐고 하니 어머님이 비타민C 가루라고 하셨대요. 가루만 따로 먹으라고 하면 쉬어서 안 먹는다고 할 것 같아서 차에 좀 타주는 거라고요. 고용량 비타민C 가루고 피로 회복에 좋아서 일부러 탄다고 하시더랍니다. 피곤해 하시는 아버님 생각해서요. 아버님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셨다는데 여행 가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어머님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 않다 싶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어머님이 몰래 숨겨놓았던 그 비타민C 가루가 들어있는 통을 찾았고 진짜 비타민C가 맞는지 성분 의뢰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몰래요. 그런데 그게 비타민C 가루가 아니라 수면제였다는 겁니다. 수면제 알약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었죠. 아버님은 그걸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비타민C라고 속이고 사실은 수면제를 차에 타서 줬다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시겁하고 어머님한테 따져 물었고 어머님은 당신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준 거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랍니다. 아버님은 다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 하느냐 뭐라고 하셨고 여행지 가서 내 아들 침대에는 왜 누워 있었느냐 따져 물으셨대요. 어머님은 끝까지 안 누웠다고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바득바득 우겼대요. 그러면서 며느리인 제가 자기를 안이 꼽게 보고 자꾸 모함을 한다며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더랍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새어머님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알겠더래요.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몰래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내 아들 옆에 누워있고 그런 걸 다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오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끝까지 하셨다는데 아버님은 이혼 마음 확고히 먹으셨고 집에서 나가달라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얘기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남편에게요. 행여나 그 여행 사건이 있었던 날 너네 새어머니랑 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요. 남편은 질겁하며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진짜 깊게 잠이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도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저는 새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여러 차례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새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저랑 1, 2년 산 것도 아니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이 넘는데 아내인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어머님 말만 믿고 오히려 저한테 예민하니 어쩌니 했던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저도 말 나온 김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솔직히 나도 아버님과 같은 생각이야. 내가 새어머님 이상하다고 몇 번 그랬는데 당신 그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예민하다느니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느니 새어머님 편들고 나만 이상하게 몰아갔지? 아니 그거 아버지가 재혼하신 분이고 가족으로 맞이했으니까 이왕이면 잘 지내보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지.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해? 나 당신 아내야. 아내가 뭔가 찜찜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당신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근데 덮어놓고 나만 예민하고 이상한 척 몰아갔잖아. 몰랐으니까.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이상한 여잔지 몰랐으니까. 그걸 내가 믿어도 되는 거야? 안 믿을 게 뭐 있어? 저는 왠지 분통이 터져 남편을 흘겨봤고 아버님이 말리셨어요. 그만들 해라. 내가 미안하다. 어떤 여잔지도 모르고 덜컥 재혼을 한 뇌제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버님의 말에 저랑 남편도 다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아버님 어쩌실 거예요? 이혼하실 거예요? 해야지. 나 몰래 수면제까지 먹인 여잔데 그런 여자랑 어떻게 더 사냐? 경찰에 고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지나갈 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자. 괜히 소문나고 골치 아프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잖아요. 이혼하고 그냥 인연 끝내고 말고 싶구나. 아버님은 그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다고 하셨어요. 당사자인 아버님의 뜻이 그러니 저도 더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그 여자도 처음엔 자기가 잘못했다, 나쁜 의도 아니었다며 아버님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늙은 당신이랑 결혼까지 해준 나를 이렇게 내치냐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친 줄 알았죠. 저희 아버님도 열받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이거 법적으로 따질 거라고 했습니다. 나 몰래 수면제 말고 또 뭘 먹인 줄 알겠느냐고요. 수면제 먹이고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한 줄 아느냐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더니 어디서 뻔뻔하게 위자료 소리를 하느냐고요. 아버님도 화가 나서 고함 지르며 뭐라고 하셨다고 했고 그 여자도 아차 싶었는지 다시 깨갱에서는 잘못했다고 조용히 이혼 원한다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혹시 내 아들한테 무슨 흑심이 있었느냐 했고 그 여자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솔직히 뭐가 뭔지 다 그려지더군요. 자기보다 16살이나 많은 저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싫어서 자꾸 수면제 먹여 아버님 재우려고 하고 뒤에서 헛수작을 부린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보다 더 큰 짓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저희 남편에게는 남다른 마음으로 수작을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시기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미친 여자인 거죠. 어쨌든 그 후로 아버님과 그 여자는 이혼을 했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정말 모르고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그냥 봐주는 척 넘어갔어요. 사실 제가 봐도 그 여자 혼자 북치고 장구를 친 것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아버님 이혼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여행 갔던 날 술을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골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 그 여자가 약을 탄 걸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가족들 다 먹자며 매실차를 줬잖아요. 저는 먹지 않았지만요. 아마도 남편, 아버님, 그리고 저까지 매실차 먹이고 재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완전 골아 떨어지고 정신 못 차린 거고요. 그 생각까지 하니 정말 소름 끼치고 그 여자가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과 아버님에게 했고 둘 다 그런 것 같다며 놀라더라고요. 위험하고 미친 여자 같아서 생각 같아선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건 제 심증이고 그 여자의 행동으로 당장 피해를 받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미친 여자를 집에 좀 더 놔두지 않고 하루빨리 쫓아낸 건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자꾸 예민하다고 몰아가고 비난했던 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살면서 제가 하는 말을 가장 우선으로 듣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남편도 그 여자가 자기 침대 옆에 누워 있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치가 떨린다고 즐겁을 하면서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반성을 많이 했기에 저도 알겠다며 넘어갔어요. 아버님은 다시는 재혼 안 할 거라고 하셨고 그 일로 학을 떼셨었고요. 여행 갔던 그날 남편 옆에서 누워있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같은 그 상황을 떠올리면 또 저희 아이가 엎어져 우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아버님이랑 재혼까지 하면서 아버님에게 그랬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는 미친 여자 같지만 어쨌든 다 밝혀져서 집에서 쫓아낸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혹시 집 근처를 배회할까봐 한동안은 마음을 많이 졸이기도 했는데 이혼 당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많은데 괜히 그 비밀이 밝혀질까봐 먼저 내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쑥대밭 될 수도 있다는 걸 여실히 느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아버님은 혼자서 잘 지내시고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저희 가족들도 구태여 그 여자애를 꺼내진 않지만 이제는 그때보단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